그런데 이 영화는 이정재가 없으면 이재용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을까? 만약에 이정재 배우가 없었으면 그렇게 새롭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구멍이 두 개지요. 구멍이 두 개지요. 얼굴을 CG로 이정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징어 게임으로 각광받는 글로벌 배우 이정재. 오늘의 건져 특보는 오직 전성기만 있는 배우 이정재 베스트 4입니다. 저는 이정재 씨를 처음 화면에서 본 건 모래시계예요. 아 그렇죠, 백제희. 네, 모래시계예요. 다들 그러지 않을까? 저는 공룡 선생 그게 뭐야? 공룡 선생. 김희성과 이정재 배우의 공룡 데뷔작 선생. 드라마죠. 그쵸. 나는 느낌. 느낌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느낌 있다. 느낌 다 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세대가 다르다는 거지. 아무래도 나는 좀 뒤잖아. 아니야, 나도 모래시계를 못 봤어. 공룡 선생과 모래시계 1년 차이 나거든요. 여러분은 모래시계를 못 봤을 거야. 우리 못 봤어. 왜냐면 SBS는 그때 서울에서만 방영을 했거든. 그때. 아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모래시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정재가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하는데 멋있긴 한데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게 사실 이정재 제주도 땀 배우의 나요. 연기가 좀 약간 그때 저번에 잘 다 안 알고 돼서 나갔어. 완전히 좀 대사를 의도적으로 꽤 넓은 땅이야. 감독이 제2로 바꿔놨어. 빼버린 거지. 근데 오히려 그게 약간의 시너지 같은 거를 일으켜서 그렇죠. 네. 말을 안 함으로써 더 멋있어지는. 아이 공감을 못 하고 있는. 지금 잠깐 스포일러 얘기한 것 같은데? 못 봤다니까. 나 안 봤는데 스포일러 지방러들은 몰라. 모래시계는 딱 두 개예요. 태수인가? 태수야. 태수. 나 떨고 떨고 있냐? 이거 하고 이정재. 다시 다시. 해보세요. 네. 나 떨고는 언제 그렇게 안 해? 좀 이따 사형당할 건데 누가 나 떨고 있니 이래. 왜 감독 가수 술가 생각했어. 아 이럴 거면 연애를 해. 그럼 지금부터 이정재 배우 베스트 4 네, 각자 뽑아온 작품들을 살펴볼까요? 네, 주성철 기자. 네, 저는 이정재 배우 그리고 또 정우성이죠. 이렇게 소울메이트인 두 배우가 함께했던 김성수 감독의 태양은 없다를 와우. 골랐습니다. 1998년 작품이고요. 네. 저는 이정재 배우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연기적 전환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정재 배우 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모래시계의 백제희로 각인된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태양은 없다 즈음부터 뭔가 이 이정재 배우 특유의 어떤 허세, 껄렁거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우성 배우는 왕년에 복싱 선수였지만 이제 부상을 당하고 흥신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흥신소에서 만난 이 홍기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이정재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나는 나중에 30억짜리 빌딩을 사서 잘 살 거다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니는 굉장히 허세가 강한, 사실은 언제나 빚쟁이에게 쫓기는, 그러다가 결국 이 정우성의 이 보상금이라던가 돈까지 들고 튀는 그런 놈이었거든요. 태양은 없다는 역시 이 정우성, 이정재 두 배우가 이 영화 포스터죠. 잠수교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 장면. 지금까지 기억되는 그런. 그리고 사운드 트랙도 좋잖아요. 사운드 트랙이 이제 러브 포션 넘버 9 서처스하고 그리고 또 울리불리 이두 팝송을 여기다 넣음으로써 한국 영화에서 해외 팝들이 조금씩 이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이제 사운드 트랙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향 같은 것들을 또 대변하는 영화 중에 하나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리메이크를 누구로 할 수 있을까? 지금의 이정재, 정우성의 위치에 있는 젊은 배우는 누가 있을까? 저는 그 둘이 그대로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안 돼. 안 된대잖아. 김도훈, 주성철로 가 차라리. 또 제목을 바꿔야 돼. 태양도 포기했다 뭐 이런 걸로. 네, 제가 꼽은 이정재 최고의 영화는 1998년작이죠. 정사입니다. 화제였죠. 아니 처음에 이 영화의 제목을 처음 듣고 전 살짝 놀랐거든요. 정사라니. 정사라는 제목을 한국에서도 영화 제목으로 쓸 수 있구나라는 점에 정말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영화를 그때 봤을 때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의 가장 세련된 현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영화는 이제 이정재가 김민 배우랑 캐릭터랑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약혼녀가 있는 사이인데 약혼녀의 언니랑 사랑에 빠져요. 그 약혼녀의 언니가 이미숙 씨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랑에, 치명적인 사랑에 점점점 빠져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는 이정재가 없으면 이재용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이정재를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멜로드라마에서 젊은 남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역할은 거의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그 한국 멜로드라마 속에서 어떤 그 나이에 관한 배리어를 완전히 무너뜨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정재 씨의 매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섬세하고 섹시하게 폭발한 영화는 정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부터 파격이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시기에 90년대라고 하면 대부분 남자 스타들의 헤어스타일이 이른바 가운데 가르마로 이렇게 장발이 많았는데 우리 그러고 다녔잖아요. 주성철 기자는 이렇게 무스를 썼어. 무스를 써서 머리를 이렇게 반가름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거 알아요. 이거 알지? 이렇게 알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라고 지붕이라고 불렀었지. 지붕이라고 불렀어. 저기 지붕 온다. 저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썼어요. 우산이 필요가 없었거든. 자네가 내 운세 좀 봐주게라. 어찌? 내가 왕이 될 쌍인가? 아닙니다. 아닌가요? 역시 평론가가 제격이야. 배우가 그 자기의 문장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것, 대사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게 자기 전체 필모에서 과연 몇이나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정재 배우는 확실하게 챙겨가죠, 관상으로. 그렇죠. 근데 정말 관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정재 씨 배우를 보면서 계속 얼굴을 조목조목 뜯어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정재 배우가 진짜 이렇게 글로벌한 배우가 될 상이었나? 이 작품이 되게 이제 획기적인 도전은 저는 만약에 이정재 배우가 없었으면 관상이 그렇게 새롭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사극하면 이미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고 이미 어느 정도의 나이대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캐스팅한다라는 선입견이 있죠. 그런데 너무너무 젊은 수양대군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거야. 그것도 뭔가 이렇게 엄청난 이 자기 세력을 거느리고 들어오던 그 순간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걸어 올라오죠. 네, 걸어 올라오죠. 여기 지금 올라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탁 이렇게 당당하게. 너무 안 당당하다. 이때 한재림 감독한테도 이 캐스팅이 되게 파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물어봤죠. 이 캐스팅이 정말 새롭다 그랬더니 원래 이제 당시의 수양대군이 37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떠올렸던 이미지가 한여에서의 이정재였대요. 한여. 부와 자기 세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그 정치 난장판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정재 배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만만함? 진짜 완전히 성공했죠. 완전 성공했죠. 완전 너무 성공했죠. 멋있었어. 네, 너무 등장하는데 멋있었어요. 악역인데도 멋있고 그 대사는 영원히 이제 기억에 남을 거고. 그러니까 영화 시작하고 40분 정도 되어서야 그때 딱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왕조 500년 이런 드라마에서 보던 수양대군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정재가 그렇게 등장하는데 그때 등장할 때 나오는 곡도 굉장히 그 저작권료가 비싼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못 쓰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정재 배우가 이렇게 자기 돈으로. 자기 돈까지는 아니고 개런티를 깎았나? 네, 약간 개런티 조정도 좀 해서 그 곡을 딱 쓸 수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념비적인 등장 장면이 나온 거죠. 네. 저는 뭐 여러분들 이 영화 모르실 수가 없죠. 2015년에 암살입니다. 아, 네. 최동훈 감독과 인연은 쭉 이제 암살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도둑들부터. 네. 네. 최동훈 감독 특유의 뭐랄까 액션, 활극 이런 것들을 독립운동이랑 엮어서 정말 엄청난 성공을, 이것도 1000만 넘었죠. 1000만 넘었고 사실 뭐 모든 배우가 뛰어난 연기를 합니다만 결국에 또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염석진이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원래는 독립운동을 했죠.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일본군한테 잡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 이제 친일파가 된 그런 캐릭터죠. 일종의 배신자죠. 네. 배신자인데 마지막에 이제 재판받는 장면에서 어찌 내가 왕이 될 상 그거와 맞먹는 또 영원히 네, 그럼 매달아 시작해 보실까요? 해보세요. 내 몸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12년 경성에서 데라우치 총독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2개지요. 오, 외웠어. 구멍이 2개지요. 구멍이 2개지요. 얼굴을 CG로 이정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사실 최동원 감독께서 이정재라는 배우한테 그거를 굳이 마지막 장면에 넣은 이유는 내가 만약에 염석진이었다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게 해보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너무 아픈데. 하긴 배 작가님은 꿀밤만 맞아도 바로 변절할 것 같아. 이게 사실 뭐 엄청나게 무거운 어떤 주제의식은 아니고 이것마저도 최동훈식의 어떻게 보면 아주 경쾌한 리듬 속에 녹여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암살이 거대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바탕이 아닌가. 이정재는 굉장히 바르고 어떤 히어로다운 그런 미남이라기보다는 언제나 어떻게 보면 약간 스트리트에서 거칠게 자랐는데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태어난 그런 남자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정재에게는 어떻게 보면 선악으로 캐릭터를 구분을 지을 수 없어. 이정재의 캐릭터들은. 그래서 그것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정재의 지속적인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징어 게임도 그렇잖아요. 게임이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는 이정재를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정재라는 배우를.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정우성이라는 배우를 갖다 놨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우리는 그가 계속 옳은 선택만, 윤리적으로 옳은 선택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정재가 그 캐릭터가 딱 됨으로써 저 인간은 윤리적인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 마음에. 그래서 계속 생각해봤어요. 아니, 이 얼굴에는 어떤 얼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규정을 짓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쌍꺼풀이 없는 눈이잖아요. 그래서 매서운 지점이 있어. 근데 이정재 웃을 때 보면은 눈웃음이 주름이 엄청 지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귀여우면서 소박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 그래서 맞아요. 이미 얼굴 자체에 그 두 가지가 공존해 있고 그 중간 지점 어딘가를 찾을 수 없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재 배우의 이제 시대는 이제부터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정재가 연출자로서, 감독으로서 정우성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를 또 연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재 감독의 영화를 이제 만나게 된 시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정재 배우가 최근에 또 인스타를 또 개설했더라고요. 이제 세계 수많은 팬들하고 또 소통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셀카는 좀 안 찍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셀카를 너무 못 찍어. 아이고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셀카를 우리 같은 오징어들이 셀카 찍을 때 각도 고민하는 거지. 이정재 얼굴이면 고민을 그냥 대충 찍으면 돼. 글로벌 배우로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정재 배우의 그 베스트 저희 살펴봤습니다. 네. 네, 앞으로 베스트 40, 베스트 100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